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에 압수수색, 청와대는 불발. 어제 공수처가 별장 성접대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 관련해서 이거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청와대의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받는 혐의가 뭡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일단 윤중천 씨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죠. 그 보고서가 그때 뭐 윤석열 이름도 나오고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라는 가짜 사실이 적혀있는 그 보고서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혐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군사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이광철 비서관 관련된 사항이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그런데 사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개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다 불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검사들은 뭐 일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악한 측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검사들의 압수수색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혹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압수수색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정말로 처음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청와대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를 하는 것은 참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위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왜 이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개입 의혹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버닝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진하려 했었던 이 검경 수사권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혹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꺼내들려고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 이광철 현 비서관이 정부 부처에 다 설치되어 있었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윤중천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이규원 검사랑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광철 비서관이 뭔가 개입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요. 친한 이 검사는, 그러니까 통화를 자주 했던 이 검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거를 받아서 한겨레 신문 등등은 허위 내용을 보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이 비서관이 있었던 건 아니냐.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의혹이죠. 태스크포스 담당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공수처가 왜 말도 안 되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금 이틀 연속이나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무슨 뭐 청와대에 머물지 않아서 업무용 PC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헐리우드 액션 같아요. 왜 지금 와서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이틀 연속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청와대 컴퓨터라는 거는 다 깡통 컴퓨터예요. 이 안에 서버가 있어가지고 모든 문서 다 거기가 있는 거고 여기 로그인해서 뭐 하려면은 다 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내 자리에 있는 이광철 비서관 자리에 있었던 컴퓨터 아무리 압수수색해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럼요. 뭐 청와대 직원 컴퓨터나 노트북 가져오면 그 안에 아무것도 지뢰찾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뢰찾기, 메모장, 없어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압수수색 한다고 이틀 연속 가서 그 앞에 가서 뭐 우리는 최고의 공수처나 뭐 이러고 있는 이제 와서 뭐 하고 이틀씩이나 저러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이거.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서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공수처가 만전을 기해서 수사한다라고 하는 인식만 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실제로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지금 공수처가 아직도 충실할 정도의 검사진이라 수사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제로 청와대 컴퓨터가 저런 지경에 있는지, 저런 상황인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압수수색하러 갔다 그러면 더 큰 일일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아예 오히려 이런 어중간한 형태의 압수수색은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공수처의 수사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컴퓨터,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를 하더라도 무언가 다른 문서나 메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 점을 노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언급됐던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에 개입된 건 아니냐라는 것은 여전히 의혹 단계이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고, 이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기존의 청와대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 사안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